키위세이버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스피디하게 많이 쌓이고요. 그렇게 주는 상품이 없어요. 공짜 돈을 나라에서 주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키위세이버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창준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마이클 킴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ANZ 은행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뱅킹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에서 이니시에이트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장려하는 이 하나의 연금 저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나라에서 시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나라에서는 연금을 탈 나이가 됐을 때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이기 위해서 개인의 세이빙을 더 많이 해라 라고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제 사시면서 영주권자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18세 이상이신 분들은 가입이 누구나 가능하고요. 대신 18세 미만의 분들도 부모님의 동의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가입 방법은 본인께서 회사에 저처럼 취직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용주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회사를 다니시지 않으시든 고용주께서 만약에 그거를 진행을 안 해주시면은 일반 그 키위세이버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어떤 기관에 가셔서 본인께서 직접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납입 방식은 저같이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위세이버 처음에 가입할 때 약정된 퍼센테이지만큼 제 월급에서 빠지고 제가 월급을 받아요. 또는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일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발런티어 컨트리뷰션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인베스트먼트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어떤 돈을 키위세이버를 프로바이드 하는 기관에다 맡겼을 때 그 기관에서 그게 은행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 돈을 굴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자나 아니면은 이런 그 베네핏을 받게 하느냐를 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손님이 정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은행들이 이거를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에서 6가지, 7가지 정도로 이 프로바이드를 해요. 손님께 이 고르실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옵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low risk, low return이 있고요. high risk, high return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그 많은 대신에 이 만약에 소득이 있을 때도 많은 소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쉐어라든지 펀딩 마켓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같은 경우는 예금 부분, 텀 디파짓이나 고정금리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옵션을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셔도 그 기간이 워낙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에 따라서 그게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더 많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컨트리뷰션 헐리데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첫 집 장만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미니멈 3년 이상은 무조건 중간에 쉰 적이 없이 내셔야 돼요. 그럼 이 쉰 거를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내다가 2달에 한 번 냈는데 그럼 그 한 달은 쉰 거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나라는 키위세이버를 드신 분이 그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컨트리뷰션 헐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을 하셨냐 안 하셨냐가 내가 3년 동안 키위세이버를 쉬지 않고 냈느냐, 쉰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걸로 증빙이 되는 거예요. 노후 연금식으로 이제 장려를 처음에 시작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5세 전에는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젊으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첫 집 장만하실 때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를 집 구매하시는데 쓸 수 있게 빼서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나는 이 돈이 없으면 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증빙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면은 그때는 빼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키위세이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 제 월급을 이제 기준으로 만약에 얘기를 드린다라면 제 월급에서 3% 정도를 떼서 제가 키위세이버에다가 제가 돈을 넣고요, 저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회사에서 어나더 3%를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1년에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또 그만큼 또 쌓여요. 그 얘기는 제가 내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반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쌓이는 실제 금액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또 이자가 쌓이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이빙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모아지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렇게 주는 상품이 없어요. 모아지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아주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저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65세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이제 물론 65세가 얼마 많이 안 남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시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영주권 받으시고 키위세이버를 하시고 싶은데 25세시다 그러시면은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간에 첫 집 장만할 때 빼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단점이 된다라고 보면은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영주권자 이상이신 분들이 첫 집을 구매하실 때 이 키위세이버를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걸 빼서 써서 집 사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모은 돈만 빼서 쓰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장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키위세이버를 그동안 드셨던 분들이 첫 집을 구매할 때, 그리고 그분들이 사시는 이 집이나 그분들의 상황이 나라에서 규정해 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줍니다.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인당 최대 5,000불부터 새 집을 구매할 경우는 이게 10,000불까지도 이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떤 집을 첫 집을 구매를 할 때 제 이름 혼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제 여자친구 또는 제 와이프와 이제 이 집을 구매를 한다라고 보면, 그리고 두 분 다 나라에서 정한 그 키위세이버 컨트리뷰션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1인당 5,000불에서 최대 10,000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분이 합치시면은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까지도 집을 사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자료로 보게 되면, 크라이처치라는 곳이 뉴질랜드의 3대 큰 시티 중에 하나예요. 규모적으로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오클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의 부동산 시장이 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가장 최근 자료로 봤을 때 이 크라이처치의 이 미디엄 하우스 프라이스가 한 47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에 반해 오클랜드는 이 미디엄 프라이스가 1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집값이 똑같은 3베드룸에 바스룸 2개 있는 이 하우스의 가격이 오클랜드는 100만 불이고요, 크라이처치는 뭐 조금 더 많이 잡아서 50만 불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은행에서 제가 대출을 해드리지만 거주용 집일 때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상 더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80%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면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80%, 오케이 80만 불을 은행에서 론을 받아도 나머지 20만 불, 이 20만 불을 내가 저축을 해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회 초년으로 이제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신 지 within 5년 아니신 분들이 이 20만 불을 세이빙 하시기가, 글쎄요, 어떤 일에서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제 키위세이버에서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이 한 몇만 불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빼서 쓰실 수가 있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에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 지원금을, 그게 5,000불이 됐든 10,000불이 됐든 20,000불이 됐든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은 그 20만 불을 채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클랜드와 이제 크라이처치의 집값의 격차로 따지시게 되면, 아무래도 크라이처치에서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키위세이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는 아까 오클랜드 집값, 미디언 집값을 얘기했을 때 1밀리언짜리를 얘기했고, 20만 불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와이프가 2만 불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18만 불이라는 돈을
어쨌든 모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 크라이처치 같은 경우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라고 만약에 기준을 봤을 때 20%면은 10만 불을 저와 제 와이프가 모아야 되는데, 둘이서 만약에 만 불씩 2만 불을 지원을 받고 두 분이서 이제 모았던 돈이 키위세이버로 한 만 불에서 한 2만 불씩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만 불씩 키위세이버를 모았다라고 하면은 둘이 합치면 4만 불이 될 거고요. 지원금 만 불씩 받게 되면은 6만 불이 돼요. 그러면 두 분이서 실제로 키위세이버를 빼고 본인들이 모아야 되는 돈은 4만 불만 모으시게 되면 10만 불이 채워지는 거고, 나머지 80%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클랜드에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보다는 크라이처치처럼 이제 집값이 훨씬 더 어포더블한 부분에서 이 집을 구매하시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 맥시멈 60만 불, 그리고 새 집 같은 경우는 맥시멈 65만 불까지만 정부에서 주는 이 컨트리뷰션 공짜 돈을 지원을 해주고요. 크라이처치나 웰링턴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진 집 같은 경우는 50만 불까지, 그리고 새 집 같은 경우는 맥시멈 55만 불까지 구입을 하셔야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 되는 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으시게 돼요. 키위세이버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에게 정해지는 이 규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6개월은 무조건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구매한 그 건물 무조건 일반 레지던셜 하우스여야 되지, 그 집이 어떤 커머셜 용도로 사용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센시티브한 부분이긴 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은행들에서, 뉴질랜드에서도 은행들 간에 이제 경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손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집담보대출을 받으시면서 지원이 되는 이 캐시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구매를 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는 무조건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타이틀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은행들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이시안 뱅킹 마켓과 비교를 했을 때 뉴질랜드가 은행 상품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이 키위세이버는 단연 독보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집어넣는 돈보다 쌓이는 금액이 훨씬 더 그 스피디하게 많이 쌓이고요. 특히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키위세이버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혜택이 많고, 키위세이버로 모아놓은 돈을 집을 살 때 디파짓으로 넣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지, 그 돈을 따로 모으시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나라에서 영주권 이상 이제 받으시면서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구매하시기 3년 전부터는 키위세이버를 가입을 하셔서 꾸준히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집을 구매하실 때 본인 키위세이버 그동안 모았던 본인 돈도 뺏어 쓰실 수가 있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리뷰션 공짜 돈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 되실 겁니다.